늘 그렇듯이 오늘도 두 분 역시 나오셨습니다. 자막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 한국 경제 불안을 야기해서 문재인 정권 교체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아베의 경제 보복 진짜 목적은 그냥 남북이 합치면 싫을 것 같아요. 그냥 남한하고 북한이 같이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북한의 강성적인 태도가 일본에 방영된 가능성이 높다. 그 실무단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측을 만났는데 참 그 만난 장소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지금 짝짝꿍돼서 일본을 제치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그건 얼마 전에 판문점에 있었던 남북미 회동이 아주 기분 나빴던 그렇죠.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국가 간의 관계도 인간들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강점인 경제로 문재인 정부 골탕을 한번 먹여보자. 그래서 결국 레짐 체인지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개입을 해서 우리의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불가능할 뿐더러 네. 그리고 혹시 일본이 바라는 보수 정권이 들어온다 한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분리해서 볼 것 같은데. 분리해서 볼 걸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과오들을 이런 걸로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집권 여당한테 꼭 불리하다고만 하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연선과 상관없이 계속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장기 플랜을 세웠을 것 같은데 빨리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시나리오를 알아내야 됩니다. 결국엔 아베하고 친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아베 총리하고 친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낙연 총리죠. 저 도쿄 특파원에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도 힘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삼성 인맥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너무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더 세게 한번 그냥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살살살살 만나서 뭘 풀어가야 돼요? 나중에 대화로 마무리에 짓더라도 초반부터 기어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안 좋죠. 일본을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해서는 결국 뒤통수 맞는다는 거죠. 그 중에 일본 여행 제한을 확 해버리면 일본 관광 산업에서 막 악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근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말을 안 듣나? 그런 말을 안 들을. 두 장관 얘기 좀 해볼 텐데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해임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 요거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강경화 장관 능력에 비해서 너무 출세했다. 이 총리 답변 뉘앙스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뭐 흔들리는 외교와 국방, 외교 장관과 국방 장관 그냥 이대로 강경화 장관 뭐 이대로 가도 괜찮다. 양자 외교만 하지 말고 다자 외교를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발탁시킨 이유였거든요. 가장 결정판은 WTO죠. 회원국들은 서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를 같은 WTO 회원국인데도 차별을 한다는 거죠. 다자 외교의 전문가라면 WTO에서 그것을 제재를 하게 만들든지 저 사람이 다자 외교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을 교체할 걸요? 저는 100% 교체할 거라고 한다. 외교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는 무슨 묘책 같은 거나 비책 같은 거를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다음에 올 외교장관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부 승진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맡아가지고 뭔가를 조율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파격 인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통이 올 것 같아요.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있어야 되니까 정용 실장을 뭐 그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미국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고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오늘 그렇죠. 못하더라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통역 껴서 그냥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임자만 물색되면 바꾸고 갔습니다. 소수가 와서 다수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관을 바꿔서 만약에 육군 출신을 안 채운다면 그거를 번복하는 셈이 되고 육사 출신 안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순진 전 합참의장 같은 분. 군에서 인품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갖다 놔야지 결국 군이 돌아간다. 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휘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갈면 또다시 해고 나면 공군 중에서 임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꾸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내각이나 참모가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거 대통령께서 자율권을 주지 않으셨죠. 자율권을 줬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정의 방향을 좀 바꿔주셔서 장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홍준표 친박 1, 2중대로 선거 되겠냐? 자, 정치 초짜 홍준표의 저격. 황교안 대표 지금 위기인가? 아,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안방 차지 2월 달에 했다고 해서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아랫목에 누워 계신단 말이죠, 지금. 광주의 그 험지에 가서 수영대회 개막식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렇죠. 누가 봐도 약간 자고 있는 듯한 모습. 그렇죠. 이게 공무원 생각하시고 너무 좀 쉽게 하신다. 홍준표 같은 라이벌들이 계속 따라붙는다는 건데 조금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위기고 위기는 이미 많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포텐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이것 봐라, 해볼만 하겠는데, 흔들면 흔들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위기를 건너지 못하면 대권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정도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대표 이름을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안방 문지방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홍 대표가 이제 약점을 발견한 거죠. 전국의 당원들을 장악해야 될 황 대표께서 결국에는 친박들만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는 왜 그런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을 꿈꾸는 당대표고 지금 뽑힌 지 이제 뭐 100 몇십일 된 당대표라면 충분히 정리를 해버릴 정도의 역량은 발휘를 했어야 됐는데 당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번 공천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겠죠. 황 대표하고 홍정 대표 총선 때 지역 출마할까요? 지역구 출마해서 황 대표와 홍 대표가 겨룰 겁니다. 홍 대표가 손잡고 다 나가자는 그런 제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무조건 아무튼 지역구 출마를 어디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에게도 그걸 요구할 거다. 그렇습니다. 20몇 년 한 홍준표 대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갖고 있겠습니까?